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시면 21번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가공지선이 어디에 딸리는 게 가공지선이에요? 철탑이 있다. 자, 그 다음 우리 암이라 그러죠.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가동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에 철탑 맨 제일 상부에 뭘 달아놨어? 이게 지선을 하나 매달았죠. 이게 뭐다? 가공지선이라고 하고 얘는 직경내로부터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전선을 보호하는 거죠. 유도례로부터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전선을 보호하는 거죠. 자, 이런 목적이 아닌 것을 했는데 1번부터 보시면 뇌의 직격을 받을 경우 송전선을 보호한다. 맞고요. 2번 유도례에 의한 송전선의 고전이를 방지한다. 통신선에 대한 차폐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뇌를 방지하려고 설치를 해놨는데 걔가 어떤 통신선이 옆에 있다면 통신선에 차폐 효과도 있더라. 차폐선이 뭐예요? 차폐. 정전차폐, 전자차폐. 어떤 정전 유도되는 것을 차폐하고 전자 유도되는 것을 차폐하는 효과가 있더라. 네 번째 보시면 철탑의 접지저항을 경감한다.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매설지선이 하는 거죠. 매설지선.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매설지선이다. 답 4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전력선 A의 충전전압을 전력선 A에 이게 전력선이랍니다. 전력선이 하나 있네요. A가 있고 전력선이 있는데 이 A의 대지와의 충전전압을 2랍니다. 2루다 이렇게 단상전압을 인가했나 봐요. 상전압을 인가했는데 거기에 통신선 B의 대지정전용량을 CB라고 했답니다. 통신선 B의 통신선이 B랍니다. 이렇게 통신선이 옆에 있습니다. 통신선이 있는데 얘의 대지정전량을 뭐라고 했어요? CB라고 했네. CB. 걔를 CB라고 한답니다. CB라고 했답니다. A에서 B 사이에 A와 B 통신선 사이의 정전용량을 상호정전량 CAB라고 표현해놨고요. 사이의 상호정전량을 CAB라고 하고 통신선 B의 정전유도전압 ES를 구하시오. 얘와 대지와의 전압 ES를 구하랍니다. 얘도 전력선이니까 대지하고의 충전 용량이 있을 텐데 걔가 뭐라고 줘졌나요? C에 A라고 되어 있네. C에 A가 이렇게 있답니다. C에 A가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ES 값을 구하랍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죠. 쟤를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하고 얘의 직렬이죠. 직렬. 무슨 소리야? 이렇게 CAB가 있고 그 다음에 C 여기에 점이 있을 뿐이지 무슨 점? B점 통신선이 있을 뿐이지 얘하고 얘는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다 전압 인가 안 가냐 이렇게 전압을 인가했는데 이때의 전압이 뭐예요? 2가 인가됐고 여기서 여기 뜨는 전압 통신선에 뜨는 전압 ES를 구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저항이다 그러면 우리 ES를 구해라 그러면 저항이다. 저항이고 얘 ES를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ES는 얘가 R1이고 얘가 R2면 R1 플러스 R2분의 누구 전압? 저항 R2 곱하기 전전압 E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구해진 거야? ES가 구해진 거죠. 자, 그렇지만 콘덴서는 반대라 그랬잖아. 반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ES를 구하시오. 요 ES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ES는 C 얘가 예를 들어서 AB고 그 다음에 얘가 CB라면 ES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CAB 플러스 CB분의 누구 거? 내 게 아니라 저항은 내 거고 누구 거? 남의 거. CAB 곱하기 전전압 E를 곱해주면 되겠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 자, 23번으로 갑니다. 뒤에 선생님 히터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조금 더워요. 자, 23번.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 많은 이점이 있다. 이상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직렬 콘덴서를 설치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장거리 송전선로가 있답니다. 발전단으로부터 장거리 송전선로가 있으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뭐가 증가하지? 유도성 리액턴스 XL 값이 대단히 커지겠죠. 왜? 이 X라는 값은 킬로메타당의 전선의 마다의 값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집니다. 장거리선. 그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저 X 값을 줄이기 위해서 직렬 콘덴서를 설치했답니다. 콘덴서 XC 값 용량성 리액턴스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그 값이 상쇄되면서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뭐? 선로가 길므로 생기는 전압 강화가 뭐 될 거고요. 경감될 거고 손실이 저감될 거고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자, 보기로 돌아가셔서 1번 선로 중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맞네요. 그죠? 예.
두 번째, 송전 전력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데 왜? 송전 손실이 저감되면 송전 용량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세 번째, 부하역률이 좋을수록 설치 효과가 크다. 부하역률이 나쁠수록, 얘는 역률 계산하려고 다른 놈은 아니죠. 그렇지만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역률이 나쁘면 그 설치 효과가 좀 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좋을수록이 아니라 나쁠수록. 3번이 일단 답이 될 거고요. 4번, 단락사고 발생한 경우 직렬공진을 이렇게 우려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 24번은 그림과 같은 단거리 배전선로의 송전단 전압 및 역률은 각각 6600V 0.9이다. 수전단 전압 및 역률이 각각 6100V 0.8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회로에 흐르는 전류 구해라. 24번은 이런 문제예요. 꼭 우리 시험을 보시면 한 문제씩 꼭 버려야 될 문제들이 나와. 이것도 저 같으면 버리겠습니다. 왜? 단 R은 15옴, X는 25옴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다 쎄까지라고 준 것들이야.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전류를 구하라 그랬는데 뭘 구할 수 있게 여러분 문제에 줬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R 값을 주어지고 I 값을 주고 X 값을 그려주고 여기 1차 측에 전압 ES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ER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역률도 주어졌고 전압의 크기를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당연히 전압을 인가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고 그 전류와의 합을 뭐라고 해요? 우리 벡터 합을 전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차 측의 전력이라고 해주자. 1차 측, 소스 측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그죠? PS라고 하고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그 전류를 전압하고 곱해서 벡터적으로 합성을 하면 걔가 뭐예요? 수전단 전력이 될 거 아니야. 서로 전력을 구해서 이걸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로 손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I 값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P라는 송전단의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ES에다가 I에다가 전류 흐르니까 코사인 세타 송전단 측 전력이 뭐가 주었어? 역률이 주었잖아. 그 다음에 수전단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E 아래에다가 I의 코사인 세타 R을 구할 수 있어. 이게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이면 전력 손실인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단상으로 구하시면 되겠네. I 자승 R이 되겠죠.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야? 전류 I 값을 서로 계산해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얘에서 얘 빼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I를 같은 I를 묶어내면 ES 코사인 세타 S 마이너스 E R의 코사인 세타 R이다. 얘는 뭐가요? I 자승 R이다. 그러면 I 하나씩 지워주면 뭐만 남는 거야? I를 구할 수 있네. I는 결국 뭐예요? R이 밑으로 분모로 내려가면서 R분의 ES 코사인 세타 S 마이너스 ER의 코사인 세타 R이다. 여기서 I만 남더라. 그러면 R값 주어졌고 ES 주어졌고 코사인 세타 S 코사인 세타 R, ER 값 다 주어졌으니까 숫자만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숫자 넣어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다 넣어볼 필요도 없이 뭐 코사인 세타도 뭐라고 했나요? 0.8 주고 뭐 등등 구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자, 이걸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나겠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버려라 이 말이야. 이런 거는 그냥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답 몇 번? 2번에 있네.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25번으로 갑니다. 송전선로에서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맞는 것은 송전선로가 있답니다.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이 있답니다. 송전선로에 땅 대지에 철탑을 이렇게 뭐 했어요? 기초를 해가지고 근가를 넣은 다음 뭐 전부 다 이렇게 조립을 해놨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접지저항값 R이 대단히 큰가 봅니다. 이 접지저항 R을 얼마로 하는 게 좋은 거야? 가장 작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가장 작게 하는 게 좋은데 잘 저항값이 안 나오더라. 잘 저항값이 안 나오면 뭐를 설치하라고요? 이 매설지선을 설치하랍니다. 자,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뭐냐면 목적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4번에 보니까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에 역섬락을 방지하게요. 자, 무슨 소리냐? 매설지선을 설치함으로써 뭐가 줄어든다 그랬어? 저항 R값이 줄어든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상전압이 쳤다고 하죠. 송전선이 따로 있는데 가운데선에 또는 철탑 위에 이상전압이 치면 이상전압에 의해서 그 이상전압이 뭐 하겠어? 대지로 방전을 하겠죠. 방전을 하는데 이 R값이 크면 당연히 방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점의 전위가 상승돼 버립니다. 전위가 상승되면서 거꾸로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애자의 절연을 파괴해서 송전선로로 이상전압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역섬락이라고 해요. 역섬락.
거꾸로 섬나기 돼버리는 거야. 거꾸로 섬나기 되는 걸 역섬나기라 하는데 이 역섬나기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R값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매설지선을 설치해서 역섬락을 방지하려고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있네요. 매설지선을 왜 설치하는 거라고요?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26번은 유연학차가 150m, 출력이 2만 kW, 회전수 375rpm인 수차의 특유속도는 그랬어요. 자, 26번은 특유속도를 구합니다. 특유속도. 특유속도가 뭐야? 이런 거죠.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 낙차가 큰 곳이 있습니다. 낙차가 큰 곳에 터빈을 달아놨습니다. 터빈을 달고 발전을 하면 이때의 수차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자. 이때의 수차 크기가 100이면 낙차에 의해서 100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가장 경제성이 있어. 그런데 저수지가 있고 낙차가 적은 데에다가 터빈을 달면 이 터빈의 크기가 워낙 낙차가 적기 때문에 터빈을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제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터빈을 마냥 크게 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특유속도라는 놈을 키워주면 됩니다. 특유속도가 뭐냐면 정의를 보면 얘가 단위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를 특유속도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낙차가 크면 터빈의 낙차 때문에 터빈이 작아져도 되는데 그때를 예를 들어서 터빈의 크기를 터빈에서 나오는 낙차의 속도를 90이라고 한다면 저 NS 특유속도는 10만 있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터빈을 똑같은 크기로 다 만들려면 이렇게 터빈을 똑같은 크기로 다 만들려면 이때 낙차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를 키워야 된다는 거야? 특유속도를 90으로 키우지 않으면 터빈이 너무 커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특유속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특유속도는 약 몇 RPM이냐 그랬는데 공식으로 보시면 수차 러너의 특유속도는 NS라고 표시하고요. 스피드라고 표시해가지고 여기에 N에 어떻게 하느냐? P의 2분의 1승에 H의 4분의 5승입니다. 단위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라고 해서 메타.kW 또는 얘를 RP 1분간의 회전수 RP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두 가지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숫자가 다 주어졌나요? 숫자가 주어졌네요. N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회전수가 375 RPM이라고 주어졌죠. 375에다가 곱하기 출력이 얼마? 2만 kW죠. 2만 kW에 얼마? 2분의 1승. 2분의 1승 하시면 우리 책에서는 풀이를 어떻게 나서 누트 씌워놓으면 걔가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거기다 H가 얼마? 단위낙차가 유연낙차가 150 곱하기 150에 몇 승? 4분의 5승으로 하시면 몇 메타.kW 또는 RPM이 나온답니다. 걔가 얼마 나왔어요? 100 RPM이 나왔네요. 100 RPM.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특유속도는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유속도는 낙차와 서로 터빈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27번은 배전용 변전수의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 배전용 변전수가 뭐 하는데요? 어떤 154kV를 22900 우리가 배전하는 전압 22900 그죠? 22900 다중접지 배전하는 전압으로 만드는 변전소가 배전용 변전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 변전소에 이 변압기는 주로 어떤 변압기를 사용하느냐? 최승 변압기예요. 최강 변압기예요. 최강해주나 1차 측의 전압을 다운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최강 변압기가 되겠지. 최강 변압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승 변압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압이 얼마나 나와요? 약 22kV가 가장 많게 나오는 거죠. 22kV 정도 나옵니다. 이런 데는 전압을 어떻게 해주겠어? 그 발전소 내에 변압기를 놓고 그 변압기의 전압을 22kV로 얼마로 승합해 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765kV 또는 345kV로 승합해 주죠. 이런 데 사용하는 변압기가 무슨 변압기예요? 최승 변압기가 되는 거죠. 답은 27번은 최강 변압기가 될 거고요. 28번. 전선의 굵기가 동일하고 완전히 연가되어 있는 3상 1회선 송전선의 대지정용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대지정용량을 구하라 해서 밑줄을 쳐놓으세요. 대지정용량 CS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구한 거는 대개도 아마도 CN 값을 구했을 거야. 얘는 뭐야?
워킹 뭐예요? 정전용량, 워킹 정전용량, 작용 정전용량을 구했어요. 여기까지. 작용 정전용량 CN을 구한 겁니다. 얘가 단상일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CS 플러스 대지 정전용량에다가 그냥 ECM으로 구했잖아요. 그죠? 3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요? CS 대지 정전용량에다가 3CM으로 구하셨잖아요. 여기서 CS가 뭐야? 대지 정전용량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3상일 때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를 구하라 그랬죠. 밑에 거를. 거기다가 CM은 뭐예요? 상호 정전용량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구하자고요? 못 구해. 책으로 여러분들 그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그 송정공학에 보면 이 CS를 설명하는데 무려 20페이지 정도를 할애했어요. 그걸 어떻게 구해줘? 그냥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우리가 CN을 어떻게 쓸 수도 있어? CN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분의 0.02413으로 계산을 했었잖아요. 이게 CN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렇게 된 거야. CS 플러스 3에다가 CM인데 CM의 크기는 뭐냐면 얼마냐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2H분의 0.02413이에요. 이거에다 세별 곱해서 얘 CS 구할 수 있잖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이 값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CS가 구해진다 이 말이야.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분의 0.02413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2H분의 0.02413을 계산해 보시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D분의 8H 요거의 자승분의 분의 0.02413이 나옵니다. 다음 몇 번 했어요? 이걸 외워야지. 이걸 언제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20페이지 들어간다니까요. 몇 번? 1번에 있죠, 1번. 외우세요, 외우. 대지 정전량이 얼마라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어렵다. 꼭 이런 문제를 한두 문제씩 냅니다. 자, 29번. 각각 다른 두 개의 전력계통을 연락선, 타이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이라인. 서로 연계했다 이거야. 연락선으로 통하여 상호 연계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계통 운용상 이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보기를 좀 같이 보십니다. 전력의 융통으로 설비용량이 저감됩니다. 서로 연계해 놓으니까 전력이 융통하겠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배후 전력이 커져 단락 전류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삼상삼선식을 서로 뭐 해놨다는 거야? 연계해 놨다고 이렇게 연계. 같은 상으로 이렇게 연계해 놨단 말이에요. 연계. 이렇게 연계해 놓으면 단상 1회선을 2회선으로 하면 뭐가 줄어들어요? 임피던스가 반으로 줄어들죠. 만약에 이거 다해선 포설을 했다면 다해선 포설한 만큼의 숫자만큼 뭐가 줄어드는 거야? 임피던스가 줄어들죠. 임피던스가 줄어든다면 단락용 PS는 어떻게 구해? 퍼센트 Z분의 100의 PN으로서 임피던스가 줄어들면 PS는 증가하겠죠. 근데 단락 전류가 IS도 똑같이 IS는 퍼센트 Z분의 단락 전류로 얘기했으니까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퍼센트 Z분의 100의 IN이잖아요. 얘가 뭐였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 아니야? 줄어든 다음에 줄어들면 단락 전류는 당연히 증가되겠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네요. 답은 2번이죠. 경제적인 3번 경제적인 발전력 배분이 가능하다. 안정된 주파수 유지가 가능하다. 유효전력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안정되겠죠. 30번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해서 정해진가 그랬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전원측이 있습니다. 전원측이 있고 어느 변압기를 통해서 뭐 차단기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차단기들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점에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장 전류는 어디서부터 얼리 들어온다? 전원단으로부터 고장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쪽에 만약에 부하가 있어요. 모다가 있어요. 이거 전원이에요? 아니에요? 부하지? 부하면 여기서 고장 전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이게 결국은. 임피던스 나중에 여기 단락용량 PS 계산할 때 퍼센트 Z 토탈 그러니까 뭐야? 전원단으로부터 공급된 변압기의 임피던스, 발전기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를 다 토탈한 다음 100분의 PN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의 퍼센트 Z 토탈할 때 이쪽 거는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여기가 전원단이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전원이다 그러면 이쪽의 임피던스하고 이쪽의 임피던스하고 병렬 연결해서 병렬 합성해서 넣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31번으로 가죠. 31번은 500kVA 단상 변압기 세대
예비 한 대를 갖는 변수가 있다.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몇 kVA인가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31번은 이런 거네. 원래 델타 결선을 했답니다.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500kVA래요. 당연히 500이고 500이니까 얘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의 삼상전력은 얼마 나오는 거야? 3 곱하기 P1 전력이 나오겠죠. 그럼 3 곱하기 P1이면 얼마야 얘가? P1이면 단상이니까 5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1500kVA가 나왔겠네. 원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 대가 생겼답니다. 이거 단상 변압기 한 대가 생겨서 운전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운전해야 돼? 이것 떼내고 V결선 이렇게 두 세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500. 그러면 이때의 출력을 다 합하면 얘하고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PV 결선한 게 몇 대 있는 거야? 두 세트 있는 거죠? 두 세트.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PV. PV 결선한다고 해서 V 결선한다고 해서 단상 출력 나와요? 3상 출력 나오잖아. 어떻게 나와? 루트 3의 단상 출력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얘 얼마 되겠어? 500 하면 500 곱하면 얼마예요? 1000에다가 루트 3 곱하니까 1.7321 곱하니까 1732.1 kVA 나오겠네. 그죠? 답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2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단상인지 3상인지 PV 결선하면 단상 출력이 나오는지 3상 출력이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 32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그랬어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계정기의 분류를 한번 보죠. 32번은 계정기가 이렇게 분류된답니다. 시간 특성에 따른 전류 변화는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세로축과 가로축을 기준으로 세로축에는 시간을 표시하고요. 가로축에는 전류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원래 전류의 크기가 0A랍니다. 0A. 전류가 점점 커지면 계정기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데 커질 때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특성들을 갖는데 이걸 알아보는 게 전류 시간 특성입니다. 계정기의 전류 시간 특성은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순시 계정기 또는 순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일정한 전류, 그러니까 어떤 고장 전류가 딱 들어오면 바로 동작하는 계정기가 순한시 계정기예요.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 다음,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 이렇게 세팅을 해놨답니다. 아주 세팅된 전류가 딱 되면, 세팅된 시간이 되면 바로 동작하는 계정기가 정한시 계정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성을 갖는 계정기다. 그래서 정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정한시 계정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정한시 계정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고, 전류가 크면, 전류가 커지면 빠르게 동작하는 계정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정기. 자, 일정 부분은 반한시성을 갖다가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한시,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정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반한시 계정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 되면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정기 1번에 있네요. 그죠? 정한시 계정기. 33번으로 갈까요? 기력발전소의 열사이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두 개의 등압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로 되는 열 사이클은 그랬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에 밑줄 해놓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 얘가 뭐예요? 랭킨 사이클입니다. 랭킨.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상적인 사이클. 이상적인 사이클이 나오는 것은 카르노입니다. 카르노 사이클. 자, 무슨 소리냐면 카르노라는 사람이 처음에 보일러를 개발을 합니다. 어떻게 개발했냐면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팀 터빈이 있고 똑같습니다. 이론이 랭킨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에서 불을 떼면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스팀 터빈에 들어가면
스팀 터빈에 들어가면 스팀 터빈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전기가 복수를 통해서 보일러로 순환하는 이런 증기 체계를 갖추고 그 스팀 터빈에다 발전기를 달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지 카르노라는 사람은 어떤 손실, 그리고 압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온도만 올려주면 이렇게 보일러가 잘 작동을 해서 발전기가 돌 것이다 그랬는데, 랭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압력이 있어야지만 증기가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시간 개념을 뭘로? 압력 개념으로, 온도 개념을 압력 개념으로 바꾼 사람이 랭크 사이클로, 이거는 이상적이라고 그랬잖아, 이상적.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이클. 그냥 생각만 한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그 카르노가 생각한 것을 압력 가지고 진짜 어떤 사이클을 만든 사람은 랭킨 사이클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등압 과정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랭킨이다. 다음 몇 번? 2번에 있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34번. 계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안정도가 뭐야? 안정도란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뭐 가관정도, 전압안정도, 주파수안정도, 가관정도 중에서 정태, 동태, 과도안정도 등등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정도가 결국은 뭐예요? 발전단과 부하단이, 뭐 부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단이 어떤 고장이 발생하거나 부하가 급변하거나 탈락이 되더라도 서로 뭐 하는 거야? 싱크로나이징, 동기를 잘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영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 안정도의 증진 방법이 뭐냐요? 그 증진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네요. 첫 번째, 안정도를 증진하려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액턴스 X값을 작게 해라. 왜? X값을 작아하면 안정도 P는 X분의 ES, ER 사인 전압상차가 대립니다. 이 대를 곱해줬는데 X값을 작게 하면 P, 안정도가 증가된답니다. 두 번째, 전압을 평형시키고 전력을 평형시켜라. 전압과 전력을 평형시켜라. 그 다음 네 번째,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장을 신속 차단해라. 고장 신속 차단하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크게 틀을 가지고 전력을 안정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부하가 탈락을 했다. 그러면 발전기에다가 저항 하나 달아갖고 뭐 해주면 돼? 얘 부하만큼 저항을 투입시켜주면 발전기가 내가 100을 출력을 내고 있었어. 너 30짜리 하나 떨어져 나갔어? 내가 과속하고 싶거든? 왜? 니네들이 70밖에 안 쓰니까 과속하려고 했더니 누군가 여기다 저항을 집어넣어서 부하를 집어넣어줬어. 그럼 난 100을 계속 내보내줄게. 과속 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100kW를 내면서 안정하게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동 저항기라고 하고 시스템 댐핑 네이스타라고 합니다. SDR을 설치해라. 이런 것들을 설치해라. 다음에 전압을 안정시키려면 발전기의 전압이 떨어지거나 높아졌어. 뭐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계좌 부분에 어떤 이상이 생겨. 예를 들어서 물량을 들내거나 그러면 얘 계좌축을 누가 돌려주죠? 원동기가 돌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터빈이 돌려주는데 이 터빈에서 뭐를 달아놓는 거야? 계좌를 달아놓고 그 계좌에 나오는 계좌의 양이 변화가 생기면 전압이 변화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전압 변화를 안정시키면 되잖아. 그거 누가 하는 거야? AVR.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전압 조정기. 그죠? 자동전압 조정기하고 전압을 안정화시키는데 이게 속도가 느리면 여기다 뭐 붙이라는 거야? 초소공. 대단히 빠른 AVR을 설치해라. 이래서 전압을 안정시켜라. 고장이 지속되면 뭐예요? 고속도 차단하면 되고, 고속도 뭐 하면 돼? 개전하면 되고, 고속도 재폐로 하면 되겠죠? 재폐로 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안정도를 향상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도 보시면 1번 보시면 발전기나 변압기 리액턴스를 작게 해라. 맞네요. 2번 선로 회선수를 감소시켜라. 회선수를 늘려야지만 뭐가? X값이 줄어드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 좋습니다. 다음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은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직선 OL은 지상력률 코사인 세타 1인 부하 직선을 나타낸 것이다. 코사인 세타인 부하 직선을 나타낸다. 사실은 여기 코사인 세타가 1일 때의 부하 직선 곡선입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부하가 이렇게 나타나 있답니다. 그때 부하가 좀 변화가 생겼나 봐요. 어떻게 생겼냐면
2에 있던 게 G로 가고 뭐 등등 변화가 좀 생겼답니다. 어찌됐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전압 송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정전압 송전 방식이 뭐지? 송수전 방식이 내가 원하는 전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수용가가. 기준은 발전소인 한전 측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전압을 받아서 정전압을 받아서 써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운전인 거죠. 내가 정전압 100V를 받고 싶으면 발전단에서 120V를 만들어주든 150V를 만들어주든 그건 관계없어. 나하고는. 나는 뭐가 기준이에요? 100V가 기준이야. 그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정전압 송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정전압을 수전 받으려면 여러분 전력 원선도가 주어져 있는데 수전단 전력 원선도입니다. 지금 주어진 게.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 항상 뭐가 실려 있어야 되는 거야? 부하점이 실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하점이 전력 원선도에 실려 있는 게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뭐예요? 이 점이 어디에 실려 있어? 전력 원선도에 실려 있지. 나머지 G점은 어떻게 돼 있어? G점. G점은 전력 원선도에서 벗어나 있죠? 어디? 부하점이 어디로? G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더 벗어나 있잖아. 그러면 그 전력 원선도에 실어주려면 그 점을 어디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G점을. D점으로 갖고 와야지만 전력 원선도상에 실어지는 거죠. 다시요. G점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 D점으로 와야 돼. 그럼 G에서 D로 오려면 뭐를 투입시켜줘야 되냐 이거야. 그 밑으로 내려오려면 역류를 조정해서 진상 성분을 취해줘야만 됩니다. 이런 거야, 이런 거. 부하점이 있으면, 그래서 얘가 부하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 전력원선도가 이렇게 수전단 전력원선도가 되어 있겠죠. 항상 어디에 실려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전력원선도에 실어져 있어야지만 정전압 송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하점이 1, 2 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를? 다른 점으로, 여기에 맞는 점으로 옮겨오기 전에, 이 부하 직선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쪽으로 옮겨라는 거지, 이렇게. 옮기려면 여기다 뭐 하라고? 사실은 SC를 투입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진상 보상해줘야 돼. 진상을 보상해준다는 얘기는 뭐야? 요만큼의 뭐를 달아주라는 거야, 여기에. Q를 더 투입시켜줘라, 이 말이지. 어디서? 수전단에서. 이거 수전단 전력 원선도니까. 발전단 전력 원선도에서는 당연히 뭔 짓을 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수전단에서의 전력 원선도상에 뭐를 실어주는 거야, 여기는? Q지고, 이거는 P잖아요. 여기 가로가 P였고, 세로가 Q였으니까 무효전력을 이만큼을 더, 뭐 해라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을 더 투입시켜주라는 거지. 이만큼을 더 투입시켜줘야지만, 진짜 내가 전력 원선도에 실을 수 있는 어떤 무효전력 변화량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부터 보면, A점부터 보죠. A점이 어디 있어? C 맨 밑에 있네요. A점은 이론상 극한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 수전 전력이 어떤 반지름이 있다면 반지름이 일자로 됐을 때 가장 많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PR점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은 맞고요. 2번. B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B점은 부하 역률이 1일 때의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 맞죠? 그죠? 부하 역률이 1일 때의 수전점이라 그랬잖아. 역률이 1일 때의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 G점은 여기가 G점인데 G점은 전압 조정을 위하여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 진상을 보상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진상을 보상해야지만 어디에 실 수 있는 거야? 전력 원선도에 실 수 있다 이 말이야. F점은 전력이 0이므로 F점은 어디에 있어요? 전력이 0이므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다? 아니죠. SHR을 여기는 투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전력 원선도상에 다시 부하점에 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4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전력 원선도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다. 자,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송전전력이 송전거리 전선으로의 손실이 일정하다고 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한 경우 단상 이선식에 대한 삼상단 전신의 전력비를 비교해 보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네.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36번에 보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우리 단상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시고 삼상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단상 전력은 2I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왜 V자로 바뀌었어? 상전압인데 왜 성간전압으로 바뀌었어? 단상에서는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그 크기가 같죠. 삼상은 어떻게 반하는 거예요? P의 삼상은
세 개의 단상전력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삼상전력이 되는 거죠. 3에다가 단상전력이 다르면 2i의 코사인 세타라며. 그러면 얘는 삼상은 상전합을 몇으로 나눠준 거예요? 누트 3으로 나눠준 거지. 그러면 누트 3분의 V가 단상전합이 된 거죠. i의 코사인 세타다. 분모 분자에 누트 3 곱해주면 누트 3 지워지니까 뭐만 남어? 누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남았다. 자, 이렇게 단상과 삼상의 전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vi 코사인 세타인 거죠. 똑같이. 왜? 상전합이랑 성간전합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뭘 비교하라 그래서 단상 2선식에서의 전력과 삼상 3선식의 전력을 크기를 비교해보랍니다.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 얘가 기준이지.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삼상 3선식의 전력을 비교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계산하라 했으니까 단상 2선식의 전력은 얼마예요? vi 코사인 세타인데 한 상의 전력을 비교해보라네. 각 상의 전력을 비교해보라네. 얘 몇 가닥 있어? 단상 2선식은 두 가닥. 삼상은 몇 가닥? 삼상 3선식은 세 가닥 갖고 단상의 전력을 측정해보랍니다. vi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 3분의 얘 똑같은 걸 지워주고 나면 3분의 뭐가 남아요? 2 누트가 되죠. 무슨 소리야 이게. 단상 2선식으로 송전 전력을 보낼 것이냐, 삼상 3선으로 보낼 것이냐. 단상 2선에 비해서 삼상 3선으로 전력을 보냈더니 몇 프로를 더 보낼 수 있다는 거야? 115%를 더 보낼 수 있답니다. 1.15배를 더 보낼 수 있대. 당연히 삼상 3선식 가지고 송전해야지 경제성이 있는 거죠. 답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37번으로 가죠. 부하 전력 및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n배 승합하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은 어떤가 그랬어요. 전압 강화하고 뭘 구하라 그래서 전력 손실을 구하랍니다. 자, 전압 강화 2는 여러분들 외우셨죠? 뭐로 외워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외우셨나요? 그냥 단상으로 계산하죠, 그냥. 예, 좋습니다. 우리 i는 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나요? v분의 p의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계산 가능하죠. 왜?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i값 계산하라 했으니까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해보자. v분의 p가 남고 코사인 지워지니까 뭐만 남아요? 코사인은 1이잖아. r 플러스 코사인을 사인으로 나눠주면 뭐예요? 코사인 가지고 사인을 나누면 x의 탄젠트 세타가 남겠네요. 자, 이게 전압 강하고요. 고로 전압 강화는 전압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어요? 반비라는 관계에 있지 뭐. 그런데 전압을 그냥 n으로 표시하지. 그 전압을 n으로 표시하니 몇 분의 몇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렇게 n에 반비례하는 거죠. n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다음 전력 손실도 구해보랍니다. 전력 손실은 i자승 r인가요? i자승 r은 누트가 아니죠. 단상이니까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뭐가 되겠어? p 자승의 r이 되나요? 여기서 뭘 비교하라 그랬어요? 얘하고 얘를 비교합니다. 전압을. 자, 그러면 PL과 전압 무슨 관계 있어? V 자승의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N으로 표시한 다음에 N 자승분의 1의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자승의 반비례하는 관계 몇 번? 1번에 보니까 있네요. N분의 1의 반비례, N의 자승분의 1의 반비례.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38번. 어떤 공장의 수용 설비 용량이 1800kW, 수용률이 55%, 평균 부하율이 90%라고 할 때 이 공장의 수전 설비는 몇 kVA인가 그러면서 kVA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kVA 밑줄 38번. 이렇게 있답니다.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부하를 설치했는데 부하가 하나 있네요. 하나. 설비 용량이 1800kW. 설비 용량입니다. 이 설비 용량이 1800kW인데 걔를 다는 못 쓰겠고 여름 부하가 있고 겨울 부하가 있어서 다는 못 쓰겠고 얘를 55%만 현재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율이 되는 거야? 수용률이 되겠지? 진짜 수용하고 있는 율은 55%밖에 안 됩니다. 라고 했고요. 평균 부하용률은 90%랍니다. 이때 KVL 구해라. 만약에 여기서 최대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대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1800에다가 0.55를 곱한 뭐가 나오겠어? 킬로와트가 나올 텐데 얘 부하의 역률이 주어졌답니다. 그리고 KVA로 구하라 했으니까 변압기 용량 KVA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KVA는 킬로와트 부하 용량을 뭘로?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죠.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KVA가 된다고. 이거잖아, 이거. PA는 피당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다.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야? VA 볼트 암페어. 뭐 이게 10의 3승이라 그래서 뭐 틀려지는 거 있어? VI 볼트 암페어 구해라. 그럼 뭘로 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효전력이지. 유효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P상전력인 VA를 구해라. VA는 어떻게 구하면 돼? P상전력 PA는 어떻게 구하면 돼?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전력 P, 킬로와트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얘가 킬로와트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kVA로 표시하고 또는 MVA로 표시하고 역률로 유효전력을 나눠주면 kVA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부등률식에서 한번 구해보자. 부등률식에서 합성 최대 전력이 킬로와트인데 얘를 뭘로?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으로 킬로와트를 나눠주면 걔가 부등률이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는 부등률 구하는 게 아니지. 얘 구하는 거죠. 얘 합성 최대 전력.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라 이 말이야. 구하는데 얘는 뭐 분의 뭐? 자리만 바꾸면 부등률분의 뭐가 나와요? 각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나오지. 그게 얼마라는 거야? 1800 곱하기 0.55라는 거야. 1800 곱하기 0.55랍니다. 자, 그런데 얘가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나오고 있어? 당연히 킬로와트가 나올 거야. 어떻게 하라 그랬어? kVA로 가라 그랬으니까 킬로와트를 뭘로 나눠야 돼? 역률로 나눠야지. 역률로 나눠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야? 드디어 kVA가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써보자. kVA는 합성 최대한 전력, kVA는 뭐예요? 부등률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네. 1이네. 코사인 세타가 얼마 주어졌어요? 0.9가 주어졌네. 분의 1800 곱하기 0.55 하시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단위에 항상 신경 써야 된다. 단위 변환. 자, 걔가 얼마냐? 1100이 나온답니다. 3번. 다음 39번. 삼상 동기발전기 단자에서 고장전류 계산 시 영상전류 I0, 정상전류 I1, 역상전류가 I2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신다는 게 신기할 정도야. 이거 다 못 외워요. 뭐 과감히 틀려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좀 알아는 보자. 자, 이렇답니다. 발전기가 이렇게 돼 있대요. 발전기가 A 코일, B, C 코일이 이렇게 있고 얘를 Y결선에 놓고 당연히 발전기는 직접 접지합니다. 뭐 여기에 뭐 NGR을 설치하거나 폴티아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전소에 가면 이렇게 직접 접지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접지를 해놓고 얘를 A상, B상, C상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한 선이 지락됐어. 예를 들어서 한 선이 지락됐을 때 또는 2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또는 뭐예요? 성간 단락이 발생했을 때 3상 단락이 발생했을 때 전류값을 다 구해보라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어떻게 다 구해? 1분 30초 안에. 못 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을 외워놓으시고 그 답을 증명만 해드릴게요. 자, 얘를 A상이라고 하고 얘를 B상이라고 하고 얘를 VC상의 전압이라고 하자. 각상의 전압이 뜰 거고 각상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각상의 전류, IB 전류, IC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 한 상이 예를 들어 지락이 됐다. 이게 답입니다. 한 상이 지락, 일선 지락 고장이 답인데 어찌됐든 증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증명만 잠깐 해드리면 지락된 상의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 거죠? 대지전이가 0볼트이기 때문에 0볼트가 되지. 자, 그러면 기지값이 만들어져. 기지값. 이미 정해지는 값. 한 상이 지락됨으로써 정해지는 값이 뭐야? V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 VA상의 전압은 얼마? 제로. IB나 IC의 전류는 어떻게 돼? IB나 IC의 전류는 몇 암페어 되는 거야? 0볼트가 되죠. 지락된 상으로 전류가 다 흐르겠지. 그러면 미지값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되고 미지값은 나머지 값들 VB나 VC, VB, VC 또 뭐 IA의 진짜 크기 전류를 구해보시면 되는 거야. 구해보시면 되는데 이걸 뭘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대칭 고장이니까 뭐로? 대칭 좌표법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뭐만 일단 알아보자는 거야. 전류값이 다 같을 때 어떠냐? 대칭분 전류만 한번 구해보자. 대칭분 전류. I0는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AC죠. IA와는 뭐예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 이상이 120도 차이 나는 IB 플러스 A 자승의 IC 값이지. IC 값. IA2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 자승의 IB 플러스 A의 IC죠. 여기서 IB나 IC는 0이라며. 얘들 전부 다 0이네, 0. 그럼 뭐예요? I0는 3분의 1의 IA, I1은 3분의 1의 IA, I2는 3분의 1의 IA. 그럼 뭐야? 다 똑같네, 값이. 왜? I, B나 C는 0이라며, 0. 얘들만
같더라 이거야. 얘들만 같습니다. 다 구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I0, I1, I2가 다 같은 건 무슨 고장일 때? 일선지락 고장일 때 다 같더라. 이렇게 구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다 구해보고 있어. 답을 외워야지. 자, 그 다음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일반 회로 정수가 A, B, C, D가 있답니다. 일반 회로 정수 A는 뭐예요? A는 전압비, B는 임피던스 B, C는 어드민턴스 B, D는 전류 B이고 송전단 상전압이 ES인 경우 무부하 시의 밑줄, 무부하. 40번은 무부하가 중요해. 무부하. 만약에 이렇게 선로가 있습니다. 선로가 있는데 여기에 부하가 없어. 부하가 없어. 그럼 뭐가 돼 있는 거야?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 오픈되어 있는 점에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I의 R, 수전단 전압은 0A라는 거예요, 0A. 이게 중요해. 무부하 시의 전류는 얼마라고요? 0A입니다. 송전단의 충전 전류를 계산하시오. 송전단의 충전 전류 뭘 구하라는 거야? 우리 이거 있잖아. IES는 여기서 ES는 뭐예요? 송전단 전압은 A의 ER 플러스 B의 IR 되나요? 맞아? 그 다음에 IS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C의 ER 플러스 D의 IR에서 이 IR이 뭐라요? 제로라네, 제로. 이럴 때 뭘 구하라 했어? 얘 IS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무부하라 했으니까 IR이 제로야. 그러면 얘 갖고 뭘 구하라는 거야? 얘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IS는 C에다가 ER이 답이 되겠는데 ER 있어요? 없어 이거? 이런 답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ER 구해서 넣으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ER은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서 ER은 A가 넘어가면서 A분의 뭐가 되겠어? ES가 되나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C에다가 뭐? A분의 ES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잖아요. 문자, 얘가 여기가 있고 얘가 여기가 있으니까 답 같지가 않아? 답 4번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3회 문제풀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